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것 같으면 빚을 왜 없애줘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 뭐 변호사님 또 상담을 하시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좀 시작하는 게 망설여진다. 그럼 어떤 점이 망설여지냐? 지금 어쨌든 대출이나 이런 거 좀 힘드시지 않냐? 이게 감당 가능하시냐?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또 하시고 또 이제 뭐 광고나 뭐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뭐 좋다 이런 좋은 말만 좀 너무 많이 하고 신뢰의 측면에 있을 때 좀 믿기가 어렵다. 또 조금 알아보시면은 또 사무실에서 잘못 대응해서 피해 입은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봐서 좀 진행하기 무섭다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의 어떤 단점들이 뭐 예컨대 뭐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치명적이어서 인진하고 계시지만 이게 뭔가 꺼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인식이 많고 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 특히나 이제 이 낙인 찍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저는 일단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이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갱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것 같으면 빚을 왜 없애줘요? 너 그냥 빚 계속 갚고 앞으로 그렇죠. 이 사회에 나오지 마. 이게 낙인이지. 그죠? 더군다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블로그에도 그렇고 개인회생 하신 분들께서 거의 한 200분 가까운 분들께서 자필로 이 후기를 써주신 것도 엄청 많이 남겨주셨는데 거기 이제 하나같이 얘기들을 보면 진작하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다. 이걸 왜 몰랐을까? 멍청하게만 갖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다른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정말로 저희가 이게 뭐 사회적 낙인이고 패배자로서 이게 도장을 찍는 거다라고 하면 진솔된 이런 후기들은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여러 후기라든지 정말로 개인회생에 대한 그런 편견을 한번 버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제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후기라는 것 자체가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의 얘기니까 뭐 저희가 선배 얘기 듣듯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자체로 또 진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공감 가시는 내용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필후기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받은 것도 그래봐야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뭐 한 200분 가까운 분들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다. 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절차에 대한 오해나 불안감, 만족감도 이제 상당하셨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회생 광고 너무 많고 좋은 말만 한다. 그리고서는 사무실 잘못 만나서 뭐 피해받은 그런 사례도 너무 많다. 여기서 무섭다.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막연히 좀 무섭다. 어떻게 믿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들에서 겪는 폐해인데 사건을 변호사가 이제 관리 감독 내지는 아예 사건 수행 자체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사무장들이 다 상담을 하고 뭐 수임료도 그냥 변호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가져가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래서 이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년 전부터도 영상으로 사무실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믿지 마시고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상담 받아보시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이냐 변호사하고 직접 소통 가능하냐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몇몇 사무실들은 변호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직접 연락 못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님이 이런 작은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런 데만큼은 이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 되니까 일단 가져오세요. 일단은 하면은 저희가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희망적인 말들만 많이 하는
사무실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고 반면에 이 요소는 리스크가 있거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월 변제금이나 예상 변제율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보정 과정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퉈갈 만하다.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면서 객관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이다. 네, 충분히 알아보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인지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네. 있겠네요.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신용카드도 못 쓴다 그러고 대출도 못 받고 네. 최저생계비 그 돈으로 생활 어떻게 해요? 개인회생의 어떤 단점이 그렇죠.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또 네.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라고 저는 대묻고 싶어요, 사실은. 대출, 카드, 지금 돌려막기 하고 계시거나 언젠가는 이게 못 쓰게 될 상황인데, 그러면 뭐 개인회생, 아니면은 개인회생을 뭐 넘어서 뭐 워크아웃이든 채무조정 절차를 배제한다면, 카드나 대출은 계속 가능합니까? 그죠?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의 단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채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 거잖아요. 개인회생은 이걸 해결하려는 거지 개인회생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초래된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할 수가 채무가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생계비가 너무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결심하시게 되고 진행하는 상황이 결국엔 내가 버는 모든 소득을 원리금 갚는데 쓰고서도 모자라서 돌려막기를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그럼에도 안 되니까 개인회생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개인회생 자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뭐 개인회생 하면서 채권자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과거처럼 많은 금액을 제한 없이 소비하면서 풍족하게 살으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채무를 감면받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을 감내하라라는 의미로 한 달에 이제 15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부여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생활이 약간의 내피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이제 또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탕감의 관점에서 검토를 해본다면은 뭐 일부 좀 줄여서 생활해서 내가 그 인내하고 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긴 하지만은 그에 또 반대해서 큰 채무를 또 탕감을 받는 이익을 또 얻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내용 자체가 뭐 반드시 좀 불리하다던가 이렇게 좀 평가할 것은 아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외에 좀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류 준비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좀 어떻게 이건데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 돈 못 갚겠으니 감면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채권자들이 그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어떻게 빌렸고 어디다 썼고 왜 못 갚게 됐는지를 법원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빚을 감면받으면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부수하는 절차인 거고 더군다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무실과 함께 하신다면 서류 준비부터 대출의 과정 보정 대응 과정까지 뭐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이슈나 단점은 아니다. 단점은 저는 이제 아니다. 과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다 하시거든요. 그럼요. 하나씩 아유, 하면 또 다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뭐 60 뭐 넘으신 그렇죠. 분들 뭐 한 70 되시는 분들도 뭐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단점이 아니다. 예. 겪고 넘어가야 되는 거다. 채무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증보험 가입이 좀 어려워서 이제 입는 불이익이 크다. 그래서 개인회생 좀 꺼려진다. 이렇게 좀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특정 직군이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네. 보험 설계사 설계사. 하시는 분들, 금융업 종사하시는 분들, 건설업계, 네. 뭐 일정 직군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점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단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그렇죠. 않고 대부분은 어떤 대안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직종에 한정된 문제인 거고 뭐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 하시면서도 개인회생 진행하시니까
하니까 요것 때문에라도 나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채무자분들께서 이제 가지는 좀 뭐 부정적인 인식이나 어떤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예. 이유가 없다. 영상의 마무리는 개인회생 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는 없다로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